좋아요, 구독! 그러면 저희는 첫 종목부터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더네이처홀딩스를 구조해 보겠습니다. 실적을 발표했는데 수익성이 악화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도 자회사인 배럴이 호실적을 시현하면서 회사의 매출 확대를 이끈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의 실적은 어떻게 전망해 보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결국에는 실적 발표로 보았을 때 매출은 전년 동기 비슷한 수준, 그리고 영업이익은 한 50% 정도 감소한 수준이 나왔습니다. 매출액이 이제 1,016억 정도 나와서 전년 대비 6% 정도 상승, 영업이익은 이제 51억 정도 나왔는데 전년 대비 마이너스 한 53% 정도 되거든요. 영업이익은 줄었는데 매출은 늘었다. 이것은 결국에는 물건은 많이 팔았는데 물건에 대한 마진이 적었거나 아니면은 그 물건이 이제 물건 외에 영업 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갔다.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마케팅이라든지 관련된 비용들이 많이 들어갔다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투자 쪽이 맞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 배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출이 많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한 포인트로 갈 수가 있습니다. 배럴 기준으로 저희가 얘기를 해보면요. 올해는 지금 11월 달이죠. 근데 10월 달까지 그렇게 많이 춥지가 않았었거든요. 결국 많이 날씨가 춥지 않았다는 것은 외국의 해외 이제 여행이라든지 아니면 국내에서라도 야외 활동, 액티비티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더 많았다라는 거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물놀이가 가장 대표적일 수가 있겠죠. 결국 이제 배럴 같은 경우에 래시가드라든지 관련된 제품들을 판매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온난한 날씨 때문에 제품 매출이 전년 대비 다른 제품들은 하락을 했겠지만은 배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실적을 실현할 수 있었던 기회가 되었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영업이익이 왜 나빠졌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 브랜드 런칭들이 있었습니다. 마크 곤잘레스, 브롬톤 런던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요. 결국 신규 브랜드가 런칭이 되고 이것을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마케팅이라든지 초반에 매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입점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자금들이 분명히 들어가게 되거든요. 초기 비용들이 많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판매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의 요소들이 더 많았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말은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긴 했지만요. 이런 신규 브랜드들을 런칭한 이후에 자리를 잡고 난 이후라면 추가적으로 마케팅에 대한 비용이 집행되는 것은 더 많이 줄어들게 될 거거든요. 결국 이제 지금은 자리를 잡는 기간이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간 것이지 앞으로 생각했을 때는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게 좀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더네이처홀딩스 가장 대표적인 게 내셔널 지오그래픽이겠죠. 우선 이제 내셔널 지오그래픽을 중국에서 이제 매장도 만들고 매장을 확대시키는 이런 전략들을 구사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희가 무슨 중국 시장에 진출을 한다 할 때 하는 이야기들이 대부분 이러겠죠. 굉장히 많은 우리나라보다 10배도 더 넘게 많은 인구가 그 제품을 쓴다라고 생각을 해보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 이제 중국 시장이 그만큼 크다라는 겁니다. 중국 시장의 큰 시장을 공략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맨 처음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인건비라든지 광고 선전비, 마케팅비 같은 것들이 상승을 하면서 비용을 이제 잡아먹게 되겠지만요. 영업이익을 감소시키는 요소가 되겠지만 결국에는 이 부분들이 자리를 잡고 나면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 경우에도 또 이제 중국 시장에서 좀 안착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조금 얘기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이 지적재산권 IP 자체가 중국 내에서 인지도가 높다라는 장점이 있어서 이 부분까지 조금 고려한다라고 하면 지금 당장 회사의 이제 사업 확장이라든지 신규 브랜드의 자리를 잡는 데까지 있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지 자리를 잡고 난 이후라면은 오히려 더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농사로 치면은 씨앗을 뿌리는 기간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씨앗을 뿌리는 기간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오늘 장에서 많이 빠지고 있는 만큼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고민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이제 버티자 의견 드리겠습니다. 제가 버티자 의견 드리면서 이 비슷한 말씀을 자주 드리게 되는데요. 주가가 충분히 많이 빠졌으니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추세적으로 보았을 때는 지금 당장 있었던 2만 원대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추세 자체는 좀 이탈됐다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은 아래쪽으로 생각했을 때 지지를 받을 만한 라인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기다려보자라는 의견을 드리게 되는 거고요. 제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라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17,000원입니다. 일봉 말고 주봉으로 봐주시면서 잘 보이실 텐데요. 2020년에 이제 2020년 9월 달에 있었던 저점 가격입니다. 이 가격과 지금 가격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온다라고 하면 17,000원까지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가격에서 신규로 진입하는 거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신규 진입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15,000원 잡았습니다. 이 15,000원이라는 가격도 비슷한 논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건데요. 17,000원이 이 종목의 상장 이후에 거의 최고 하단 가격이기 때문에 만약 이 가격 깨지고 아래로 내려간다라고 하면 지지선이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10% 정도 마이너스 나는 부분 감안을 해서 신규 진입 손절가 15,000원 잡았고요. 마지막으로 목표가는 19,000원입니다. 17,000원에 진입을 한다라고 하면요. 지금 가격이죠. 지금 가격 19,000원까지가 반등을 했을 경우에 반등을 했을 경우에 올라올 수 있는 저항선까지의 가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진입 매수가 17,000원, 손절가 15,000원, 그리고 목표가 19,000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더네이처홀딩스에 대해서 버티자 전략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살펴보면요. 신규로 진입을 하신다면 지지선에 해당하는 17,000원에 해보시고요. 이때 손절 라인은 지지선 아래 마이너스 10% 지점인 15,000원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는 지금 가격 정도인 19,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다음 종목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영원무역을 구조해 보겠습니다. 노스페이스로 가장 잘 알고 계실 회사입니다. 그런데 시장의 예상을 밑도는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고요. 여기에 더해서 증권가에서도 목표 주가를 줄줄이 하향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선 이제 코리안리 맞죠? 제가 방금 잘 안 들려가지고요. 예. 방금 영원무역 여쭤봤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영업무역이군요. 네, 영업무역 지금 실적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드릴 부분들이 있는데요. 우선 3분기 매출액이 이제 9,988억 장. 그 정도 나왔는데 전년 대비 한 14% 정도 빠진 가격이고요. 영업이익이 한 1,800억 정도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 한 35% 정도 마이너스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영업무역 같은 경우에 이 부분을 좀 핵심적으로 놓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지금 실적이 나쁜 부분이 중요하냐 아니면 앞으로 실적이 개선될 여지가 있는 것이 중요하냐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이제 OEM 사업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상반기에 이제 일반 우분 제품 같은 경우가 상반기에 이제 좋은 실적을 거두긴 했었는데요. 문제는요, 기저효과라는 것이 좀 작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실적이 조금 나쁘게 보이는 것들이 작년에 실적이 생각보다 너무 좋았다는 점에서 이제 좀 기인한다라는 거거든요. 결국은 전년도에 실적에 이제 기저 부담들이 조금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번 실적이 조금 더 나빠 보이는 효과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일단 증권사에서 예상했던 이제 컨센서스 추정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정치보다도 좀 아래쪽으로 나왔습니다. 실적이 나쁜 것은 맞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실적이 나쁘지만 어찌됐건 간에 나쁜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작년 실적이 높았기 때문에 그 기저에 대한 부담이 좀 있었다는 점 같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나쁜 내용만 있는 건 아니겠죠? 우선 이제 2024년에 이제 다시 그 증액 사이클로 좀 진입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지금 실적이 나쁘다고 해서 3분기, 4분기는 실적이 나쁠 수가 있겠지만 내년부터는 실적이 개선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점도 같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결국 실적이 나빴던 원인 중에 하나가 기저 부담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번에 실적이 나빴고 내년에 증액 사이클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내년에 증액 사이클로 들어갔을 때는 오히려 이 반대로 기저 효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점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시점에서 이 종목에 대해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는요. 예상 PR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예상 PR, 실적 기준으로 PR이 4배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4배라 PR 4배라고 하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주식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PER 10배 정도 평균적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여전히 좀 과도한 저평가 상태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주가가 조금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 증기까지 생각을 해서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시점에서도 충분히 기다려볼 만하다, 버텨볼 만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영업무역 그런데 차트를 지금 살펴보니까요. 사실 4거래일 연속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걱정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지금 버티자 전략이 괜찮을까요? 네, 지금 버티자 전략 드리겠습니다. 버티자 전략 드리는 거 이유, 앞에 더 네이처 홀딩스랑 비슷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주가가 오늘 빠짐으로써 이제 빠질 수 있는 만큼 충분히 빠졌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이제 충분히 주가가 빠지게 되면 여기서는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횡보 혹은 반등 될 가능성이 높고요. 횡보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조정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횡보를 하는 시점에서 방향성이 결정된다는 점을 생각하면은 의사결정을 할 때까지 시차가 조금 더 생겼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은 48,250원입니다. 48,250원이라는 가격은 이제 이미 충분히 빠져 있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신규로 진입을 한다라고 하면 47,000원 드리겠습니다. 이 47,000원이라는 가격은요. 우선 지금 시점에서 저가로 삼았을 때 최근에 있었던 가장 저점 가격이 10월 초에 있는 가격이거든요. 이 10월 초 가격까지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그 47,000원 정도에서 지지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신규 진입 매수가는 47,000원 드리겠고요. 그럼 신규 진입 손절가 같은 경우는 42,000원 드리겠습니다. 이 42,000원이 좀 굉장히 47,000원 대비해서 낮은 가격으로 보이긴 하지만요. 이 종목에 대해서 버틸 수 있는 가장 마지노선이 이제 42,000원이기 때문에 47,000원 대비 조금 폭이 있다고 하더라도 42,000원으로 제시를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신규 진입 목표가는 52,000원입니다. 만약에 47,000원에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위쪽으로 시세가 났을 때 60일 이동평균선, 20일 이동평균선이 모여있는 그 가격 부분이 52,000원이거든요. 이 가격까지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매물이 나올 것이라서 단기적으로 목표가 52,000원 잡았습니다. 영업무역에 대해서도 버티자 전략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살펴보면 신규로 진입을 하신다면 최근 가장 저점 가격인 47,000원에 해보시고요. 이때 손절 라인은 마진 노선에 해당하는 42,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는 60일선과 21선이 겹치는 52,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마지막 종목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코리안리를 구조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실적 이슈입니다. 하와이 산불과 이탈리아 우박 등 자연재해로 인해서 3분기 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절반 정도 감소한 수치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에 주가가 반응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차장님께서는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보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아무래도 재보험사기 때문에 비용이 나갈 측면이 많으면 당연히 긍정적이지 않겠죠. 아무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수혜를 볼 수 있겠지만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당연히 손해를 보는 그런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좀 얘기를 해볼 부분은 이겁니다. 지금 이제 코리안리 같은 경우에 3분기 매출액이 한 1조 7천억 원 정도 나오고요. 전년 대비 한 22% 빠진 수치. 영업이익은 357억 정도 나오는데 전년 대비 42% 정도 빠진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있어요. 재밌는 건데 지금 코리안리는 회계 기준을 바꿨거든요. 기존의 이제 회계 기준과 이제 현재의 회계 기준이 좀 다른데 IFRS 17하고 IFRS 4하고 이렇게 지금 비교를 해주시면 되는데 기존에 지금 현재 회계 기준이 적용됐을 때는 이 실적들이 지금 실적이 맞거든요. 그리고 지금 실적에 대한 평가들이 어느 정도 지금 현재 회계 기준에 맞췄을 때 보수적인 평가를 했을 경우에 지금 현재 실적이라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과거의 회계 평가 기준으로 놓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면은 3분기 누적이 한 2천억 원 정도 영업이익이 이제 나올 것이라고 조금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조금 보수적인 가정이 있기 때문에 생각했던 것보다 시장에서 바라보는 것보다는 생각하는 것보다는 실적이 나쁘지 않았다 정도는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너무 당연하게도 회계 기준은 당연히 최근의 회계 기준에 맞춰서 판단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이제 코리안리 같은 경우에는요, 이 회계 기준을 전환한 이후에도 기존의 IFRS4 기준으로 이 단기 순이익 30% 수준의 배당 성향을 보이겠다라는 주주 성향, 화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다면 그 예전에 있었던 회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당기 순이익이 어느 정도 발생을 할 것이기 때문에 배당에 대한 더 높은 수준의 배당에 대한 기대감들이 조금 존재하고 있다는 점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보험주다 보니까 그 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밸류에이션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조금 저평가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 기준으로 저희가 얘기를 해보면요, PER이 한 2.8배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PER 2.8배라는 것은 예를 들어 이게 금융회사니까, 재보험회사니까 PER이 낮을 수도 있지라고 얘기는 할 수는 있지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PER 2.8배는 낮은 좀 평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에 이 종목이 저평가 국면에 있다는 점 같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코리안리에 대해서 저평가 국면에 있다고 짚어주셨는데요. 지금 일봉상으로 살펴보니까 사실 변동성이 있긴 하지만 우상향 기조를 보이다가 급락을 하는 만큼 추세가 꺾이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면 좋을까요? 네, 우선 버티자 의견 드리겠고요. 오늘 가격 조정을 보더라도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지지선에서 반등 나왔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가는 8,560원이고요. 신규 진입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은 8,300원입니다. 이 가격은 60일 이동 평균선이 도달하는 가격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손절가는 7,700원 잡았는데 61선 아래로 내려가서 121선 이탈하는 가격이 7,700원이라서 손절가 그렇게 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목표가는 9,100원인데요. 만약에 8,300원 60일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 위쪽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최고가가 9,200원 정도 되거든요. 아무래도 최고가까지 가는 동안에는 매물이 좀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약간 아래 가격인 9,100원 목표가로 정했습니다.